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초보를 위한 포토샵 CC 2020의 세 번째 챕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에 이어서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세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똑같이 A4 사이즈의 세로 방향으로 제작을 눌러주세요. 제작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저번과 동일한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이 FX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과 같이 이 배경에 있는 잠금은 눌러서 풀어주시고 왼쪽에 있는 텍스트 알파벳 T 키보드에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를 아무거나 하나를 적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V를 원래는 눌러주시면은 이동도구로 바뀌지만 이 이동도구로 바뀌는 이 단축키 V는 T에서는 텍스트를 쓸 때는 그게 텍스트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선택 툴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이 글자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오늘은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크기가 조금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동작을 하더라도 이 상태를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이 뜨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컨트롤 T를 이용을 해서 크기 변화를 줬을 때 엔터를 꼭 눌러주셔서 이 크기 변화 컨트롤 T를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문자를 열어주시는데요. 만약에 여기 아이콘에도 없고 여기 창에도 없다고 하셨을 때는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창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안에 문자가 있습니다. 이 문자로 창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뜨게 될 텐데요. 이 문자를 열어주셔서 글꼴은 기존에 있는 글꼴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꼴은 지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글꼴을 하나 골라주시고 크기는 이렇게 지금 9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지금 설정을 해주시고 이 상태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의 여백.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지만 이 여백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창이 있고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시게 보면은 FX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서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해서 옵션을 쓰는 것보다는 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전체 옵션을 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창을 오른쪽으로 움직이셔서 레이어 스타일 창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창을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변화되는 것들이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바로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닥, 즉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축소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움직여 주세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창을 불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도 볼 수 있고 또 오른쪽에서 설정도 할 수 있는 창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에 있는 경사와 엠보스에 대해서 효과를 볼 텐데요.
먼저 이 체크박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오른쪽에 깊이 같은 경우에는 또 크기가 커졌을 때 확실히 그 두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 이렇게 휠을 움직이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휠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감을 익혀나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이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하지만 이거를 끝난 이후에도 또 다른 도형을 이용을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먼저 텍스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와 엠보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경사와 엠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깊이감,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게 밝은 영역 모드, 또 그림자 모드로 해서 이것도 색상 지정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이 색상이 밝고 또 없어지고 그렇게 투명도 자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사와 엠보스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그 밑에 획을 클릭해 주세요. 획은 이 글자의 테두리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예요.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쓰시다 보면은 획은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가 있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로 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획의 오른쪽에 있는 크기가 이제 곧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글씨 자체가 되게 얇은 글씨이기 때문에 크기가 커졌을 때 아예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께를 살짝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테두리를 기준으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중앙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했을 때는 보다 지금 좀 더 얇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하시다 보면은 원래 그 텍스트는 유지가 된 채로 외곽에 획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도 역시 이 획 자체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색상은 획 자체의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획만 남기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 텍스트 자체에 7을 0%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웃라인만 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획만 남기고 싶을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로 획을 먼저 만드신 후에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7을 0%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에 갖다 대면 이렇게 휠 아이콘이 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변화가 됩니다. 다시 100%로 만들어 주시고 들어가셔서 획은 다시 체크를 해제시켜 줄게요. 그 밑에 말 그대로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안에 내부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투명도, 또 이제 그림자는 보통 검은색으로 많이 쓰이는데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내부의 그림자를 생성할 수가 있고, 또 각도, 지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각도를 보시게 되면은 내부 그림자 그 안에서 빛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리, 그리고 크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안에서 이렇게 깊이감을 더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자 자체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랑 경계 감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쓰는 기능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그림자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이라는 지면 안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실제로 파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고 밑에 있는 내부 광선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내부 광선이랑 밑에 있는 외부 광선 이렇게 두 가지는 실제로 네온 사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먼저 하나씩 보자면은 불투명도를 높였을 때 또 줄였을 때 광선의 효과, 노이즈도 거의 안 쓰는 부분이고 크기, 더 빛이 크게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 범위도 그게 보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느냐 아니면 좀 퍼지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윤곽선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은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살짝 뿌옇게 보이면서 자세히 보면 그 내부의 그림자가 광선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또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고 세팅은 잘 쓰지 않는 효과고 색상 오버레이 이거는 이제 굳이 텍스트는 색상 변경이 이렇게 문자 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색상 오버레이를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능 자체는 나중에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색상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색상을 바꾸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 조절하는 대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 오버레이도 있고 그 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그라디언트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앞서 봤던 그 툴박스에 있는 기능과 똑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의 또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상 뭐 파란 계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지금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세 단계에 똑같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로축으로 좀 그라디언트가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각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각도를 0도로 바꿔봤을 때 이렇게 세로로 실제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반전 기능도 있고요. 불투명도, 전체의 그라디언트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실제로 텍스트 자체에 그라디언트를 얹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패턴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을 입힐 수 있는 과정인데 이 기능은 사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클리핑 마스크를 썼을 때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외부 광선과 드롭 섀도우인데요. 이 두 가지는 레이어 스타일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광선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색상이 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이 화이트이어서 지금 색상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여기 네모를 클릭을 해주시고 스포이드로 찍어주시고 색상을 좀 밝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호남 모드가 표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안에 들어가셔서 표준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이즈 스프레드는 거의 쓰이지 않고 크기 보이시게 되면은 외부 광선 자체의 크기 그리고 뭐 범위 그래서 외부 광선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는 건데요. 입체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롭 섀도우에서도 불투명도를 100으로 조절을 해주시고 각도도 빛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거리도 조절이 되고 크기, 노이즈나 스프레드는 건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너무 진하다 싶을 때 그때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다음으로는 도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 텍스트 자체는 딜리트를 눌러주셔서 삭제를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툴박스에서 원형, 네모여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이 생성이 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Alt 딜리트를 눌렀을 때 정경색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제는 Ctrl D 다시 V로 옮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너무 굵기 같나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창 같은 경우에는 이걸 클릭을 하고 바로 Alt 딜리트를 했을 때 이렇게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Alt 딜리트랑 Ctrl 딜리트는 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원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무리 이 객체가 있는 레이어라고 하지만 이 전체 화면을 통틀어서 Alt 딜리트를 먹는 그런 기능을 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색상을 일단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 바로 옆에 있는 이게 이름이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썸네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역으로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Alt 딜리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색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Ctrl D를 눌러주셔서 영역 해제를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까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이 뜨게 되고 여기서 경사와 엠보스 아까 했던 느낌과는 또 다르게 지금 경사와 엠보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도 조절을 해보시고 보다 입체감 있는 아이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위에서 본 듯한 그런 입체감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만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부드럽게 조금 약간 이렇게 명확했던 선들이 부드럽게를 올려주니까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경사와 엠보스를 또 도형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밑에 있는 획 똑같이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바깥쪽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바깥쪽으로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했을 때는 또 안쪽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중앙은 중앙을 기점으로 양옆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고 여기서 확을 누르시고 7을 0%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테두리만 남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7을 100%로 만들어 주시고 획을 체크를 해제 주시고 밑에는 내부 그림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글씨에 보였던 그런 깊이감을 지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불투명도를 100%로 한 상태에서 조절을 하시고 나중에 모든 설정이 끝났을 때 너무 진하다 싶으면 그때 낮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불투명도를 너무 낮춘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변화가 잘은 안 느껴져요. 근데 딱 100%로 했을 때는 변화가 충분히 느껴지고 그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내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체크를 해제해주시고 그 밑에 내부 광선 같은 경우에도 불투명도를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색상은 지금 사실 잘 보이는 색상이 그나마 화이트인 것 같은데요. 화이트로 해주시고 또 크기 조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색상 오버레이도 패스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패스하고 외부 광선도 똑같이 보다 좀 밝게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드롭 섀도우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또 도형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사실 많은 예제들을 만드는 때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가끔씩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또 알아보시고 또 감을 익히시고 연습을 좀 하시게 되면은 레이어 스타일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다음에 예제를 만들 때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릴 것은 만약에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쳤을 때 새로운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레이어에도 만약에 도형을 하나 그렸다고 칩니다. 이렇게 아까 획을 적용한 첫 번째 레이어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레이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획이라는 효과를 동일하게 이 밑에 있는 이 원 레이어에 적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획을 드래그 해주시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앞으로 여기서 만약에 레이어 하나에서 획을 적용하거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그 밑에 복사된 레이어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일이 클릭해서 같은 설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드래그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만약에 크기도 똑같고 아예 똑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자체를 복사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익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진을 이용을 해서 눕기를 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